네, 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월의 간목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용신법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좀 많이 어려우시죠? 제가 너무 못 가르쳐가지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좀 더 쉽게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강의 내용이 뭐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 사주를 보는 그냥 좀 그 안목이나 좀 눈을 좀 그러니까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너무 이거를 처음부터 다 외우시려고 해도 힘드신 부분이 있고 지쳐서 쓰러지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공부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건 뭘까 너무 깊숙이 들어가시면 음, 지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큰 맥락에서 그러니까 자월이다, 뭐 5월이다 이러면은 덥잖아요. 간목이 덥고 춥고 이러면은 반대의 기운을 용신으로 잡는 그런 경향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사주가 신강인가 신약인가에 따라서 용신의 글자가 좀 바뀌기도 하죠. 당연히 뭐 신강하면 무조건 식재관 운이 좋다. 관성이 강하면 식신운을 일선으로 잡고 식신이 없으면 인성으로 쓴다. 뭐 이렇게도 좀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월의 간목이죠. 말씀드린 대로 5월과 자축월은 조우용신이 좀 일선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우로는 글자가 병화가 최고인 거고 당연히 정화, 간목, 경금이 있으면 벽갑인정으로 좋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정화는 천간으로 투간해도 좋고 지지로 오화나 술중정화나 미중정화나 이렇게 지지로도 있어도 괜찮아요. 자, 사례를 보면 자월의 간목이죠. 자월의 간목 쭉 보면은 나의 세력이 강하죠. 나의 세력이 강합니다. 그러면 식재관 운이 좋다라고 해서 인중에 있는 병화가 천간으로 떠 있으면은 더 좋겠지만은 그러진 못했고 병화가 천간으로 오는 운이 좋은 거고 그리고 사주에서 잡자면은 인중에 있는 병화가 좋다. 무토가 시신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 거는 그러니까 토가 수의 기운을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토를 신으로 잡은 겁니다. 화운에 부윤에 올랐다라는 부윤이라는 벼슬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다음 사주 쭉 이렇게 보는 거죠. 자자 경금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자 경금 금수는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목화의 세력이 되네요. 이런 그러니까 양인이 있는데 편관이 있으면 별격 체계로 본다고 그랬죠. 양인 편관격이라고 하고 이 사주가 약하지가 않아요. 편관을 능히 식상으로 제산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금이 용신이 됩니다. 금이 용신이 되고 편관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인의 편이 강하면 양인의 용신. 그러니까 편관의 편이 약하면 편관이 약하면 편관이 용신. 그래서 이 여자분은 신유수run에 서방운에 황후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사주 자월의 간목. 어쨌든 이렇게가 이렇게 쭉 잘못했네요. 어쨌든 이렇게 금수의 기운이죠. 목화는
약합니다. 그래서 금수가 차다. 화가 용신이고 이사주가 경호 이렇게 해서 경금 정화 격합 인정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경금 오화 그래서 벽합 인정이 되고 화운에 발전을 한다.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진해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천간으로도 이렇게 있다 보면은 금수가 왕하죠. 그죠? 금수가 왕하고 목화는 나는 약하죠. 나는 진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을목한테 의지하는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를 보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화의 운이 좋죠. 화의 운이 좋다. 차가우니까 살인 상생이 되는 그러니까 신강 살강의 살인 상생이 되는 그런 운이 되는 거죠. 화가 없으니 화를 용신으로 잡을 수는 없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의 이런 그 뿌리나 이런 걸로 해서 나의 생지 해수는 간목의 생지고 진토에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자가 인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강해지고 살도 관살도 약하지 않으니 신강 살강의 살인상생 인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인수를 용신으로 잡는 데 있어서 그러면 천간으로는 화의 운이 오면 어떠냐? 화의 운이 오면은 쓸 수 있어요. 화의 운이 오면 좋다. 지지에서는 화의 운이 안 된다. 왜냐면은 오화는 좌우충 현상, 왕신을 촉발시키고 사화는 사회충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지지로는 안 되고 지지에 화가 올리면 좀 숨어서 와야 돼요. 어떻게? 토 속에 숨어서 와야죠. 그래서 술토나 미토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술토 미토 운에는 괜찮지만은 오화 사화 운에는 안 된다. 천간으로는 화가 떠도 괜찮다. 내 용신을 극하지 않는다. 천간에 용신이 없잖아요. 천간에 용신이 없으니 화도 괜찮다. 자, 우리가 이런 사주를 보면은 글쎄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자진 수국이 되고 어사라는 높은 직제까지 올라갔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도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좀 그 집안에 누구 뭐잘 나가는 분이 있으면 찬스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찬스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죠. 찬스에 해당하는 글자가 뭐냐? 월지가 용신일 때, 그러니까 월지를 용신으로 두고 있을 때 이렇게 월지를 용신으로 두고 있을 때 월지가 부모 자리잖아요. 부모가 용신일 때 부모님의 덕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능력도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러니까 부모가 미뤄져서 저 출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주가 사실은 그러니까 좋으면에서는 그러니까 한난조습이 안 맞았죠. 많이 그죠? 한난조습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난조습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조우가 맞아야 된다. 한난조습이 맞아야 된다. 그래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감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난조습에 대해서 살짝 짚고 넘어가게 되면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써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쓰나요? 차란자. 잠깐만.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이거 따뜻할 난자 조마르다라고 하는 말을 쫓아 스파다 하나, 둘,
한난 조습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한은 수죠, 그죠? 나는 화죠. 조는 금이고 습은 목이에요. 그쵸? 한나는 통틀어서 정신적인 그런 부분, 사상적인 부분, 네. 생각, 사상, 정신이 한난에 해당해요. 수화가, 그래서 수화가 그러니까 극히 이제 차갑거나 아주 덥거나 이러신 분들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수와 화를 정신과 사상 이런 쪽으로 나누고요. 이, 이 조습은 우리가 행동, 결과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은 목에 해당이 되는 거고 결과는 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은 마무리, 결과, 이런 분리, 독립 이런 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목은 그러니까 성장, 생장, 움직임, 그러니까 같이 더불어 사는 이런 그러니까 어우러짐 이런 뜻에 있는 그런 목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 확 그렇죠. 어쨌든 오행강의에서 그런 건 또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한난조습의 글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찬 계절은 언제부터냐? 찬 계절은 언제부터냐라고 봤을 때 그 화의 고장부터 화의 고장이 술토잖아요. 화의 묘지가 술토부터 화의 생지 임목까지가 찼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차갑다라고 보시는 거는 한난조습의 한은 화의 고장부터 화의 생지까지 술, 해, 자, 축, 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는 언제냐? 수의 고장부터 수의 생지까지죠. 그죠? 신까지. 그러면 진, 사, 오, 미, 신까지는 난, 따뜻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조는 언제부터냐? 조는 그러면 목에, 그러니까 습의 이제 습이죠. 여기서는 습의 묘지 미토부터 습의 생지까지니까 해수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미, 신, 유, 술, 해까지는 조하다라고 하는 거고 조한 계절이 되는 거고 습은 당연히 조의 묘지인 축토부터 그 금의 생지인 사화까지죠. 축, 임묘, 진사까지가 습에 해당하는 그런 계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그런 기간은 당연히 있는 거고 이래서 이제 한난 조습이 있는데 이제 한난이 이제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의 차가움과 여름의 태양이 이렇게 만나면 여기에서 어쨌든 이 한해 대표하는 글자는 천간으로는 개수가 되고 이 난에 대표하는 글자는 병화가 되는 거죠. 그죠? 태양이니까 이 겨울의 이 차가움이 그러니까 여름의 태양 그런 기운을 병화를 딱 받으면 그러니까 땅에서 습기가 올라오면서 만물이 생장을 하는 거죠. 그게 거고 그 병화의 그런 뜨거움이 이제 절정을 달리다가 그 열매가 맺히고 가을에 수확을 하는 게 그러니까 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난 조습이 그러니까 사주에 좀 맞춰줘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책에는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주가 좀 출세했다고 하지만은 그 보면은 이제 아무리 내가 출세해도 만족할 줄 모르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한난조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사주. 그냥 막 넘어가 버렸네. 자, 다음 사주. 자, 어쨌든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금수편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뭐 술도 뭐 그렇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토금이 많은 거죠.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보니까 뭐 토토토의 토금, 토가 동합해서 천간에 금이 뜨면은, 그러니까 토금의 세력이 왕하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금이 왕하니까 인성,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천간으로 있으면 화를 당연히 써야 되겠죠. 없죠. 술중 정화나 미중 정화를 쓰려고 해도 어쨌든 술에서 이런 신금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래서 잘 꺼내 쓰진 못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쨌든 그냥 살인상생으로 돌려버린다. 그러니까 재생살, 재생관 하는 사주에 인성을 용신으로 잡는다. 겨울나무가 인성으로 잡지만은 어쨌든 월지 인성이 용신이다. 좀 안 좋은 거는 이게 자축합을 하고 있는 거죠. 자축합을 하고 있어도 계속 이제 인성물이 이렇게 뭐 그러니까 묶여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 자축합을 풀어주는 글자가 축수령으로도 풀어주고 축미충으로도 풀어주고 하다 보니 이렇게 합이 계속 묶여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 역시 부인이라는 직책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번 사주를 보면 자월의 간목인데, 자월의 간목이죠. 계속 이렇게죠. 이렇게. 어쨌든 그러니까 수국을 하고 있어 천간에 금이 떴죠. 토생금을 해주는 그런 사주고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불약하고 편관이 있는데 제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식상을 용신으로 잡아요. 조우로서도 식상 용신이고, 그리고 편관이 있을 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편관이 있을 때 식신상관은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식상으로 저 편관을 제사하는 그런 운이 좋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장군까지 올라간 그런 사주가 되는 거고, 아래 사주는 똑같은데 시만 틀려요. 경호, 신미시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은 뭐 태어난 시간에 따라서 이 사람은 그냥 무지개 오른 사주인 거죠. 그죠? 무지개 올랐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군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뭐 크게 출세하진 못했고, 위에 있는 사주는 크게 출세한 그런 사주가 되었고요. 이거를 뭐 벽과 민정의 차이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책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역시 차죠. 이렇게 신자진 이렇게 있는데요. 차다, 화를 잡는다, 사중병화, 무토. 그리고 갑진을사, 임신계유시는 등화불검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워보았죠. 그래서 그런 등화불검 사주인데 화를 용신으로 쓰는데, 이분이 신운에 익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용신의 글자를 형충하는 운은 안 좋다. 내 용신의 글자를 형충하는 운은 안 좋다. 어쨌든 신운에 이 간목이 부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신자진이 완전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금을 우리가 그 보통 그 정수장에 있는 그 빗물 펌프, 그러니까 물 펌프를 신금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신금이 이제 물 펌프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을 계속 이제 펌프질 하는 거죠. 가뜩이나 물이 많은데 신금이 와서 더 물이 풍성해지니 그러니까 나무가 부목이 되어버렸다. 자, 이렇게 차갑죠? 이렇게 차갑다. 이렇게 차갑다. 임신, 이 사람은 개유시. 그러니까 위 사주랑은 이제 한 끗 차이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신시, 이 사람은 개유시가 되는 거죠. 똑같은 사주인데. 어쨌든 이 사람 임신 개유시 당연히 등화불검이 되죠. 갑진을사일주 임신 개유시에 해당이 되면 등화불검 화용신이다. 사중병화가 좋다. 천간으로 이렇게 무게합화가 생기죠. 무게합화가 생긴다. 이런 그 가상의 화를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상의 화다. 이게 그러니까 화가 아까 한난조습에 수화는 정신, 사상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마음의 불을 밝히는 그런 사주가 많습니다. 무게합화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주에서 무게합화, 뭐 개수일간이 무토를 보든 무토일간이 개수를 보든 이 가상의 화가 생기는데 이 화가 이제 용신일 경우 저 빛을 되게 갈구하게 되는, 그러니까 빛을 갈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뭔가 나에게 빛이 오기를 되게 갈구하게 되는, 그러니까 종교계에 그러니까 깊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소질이 다분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수가 왕한 상태에서 갑인이죠. 갑인일주 인중병화용신 대학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운이 임자, 개축, 갑인을모, 병진, 정사 이런 식으로 목화운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왕한 물을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왕한 물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운이 좋은 운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주는 꽉 막힌 사주보다 이렇게 좀 기운이 흘러가는 사주가 좋잖아요. 그래서 뭔가 강한 글자들이 있다 그러면은 왕한 글자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글자를 설계해 주는 운이 좋은 거예요. 설계해 주는 운이 숨통이 트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사주 이렇게 있고 천간으로 간목 이렇게 그러니까 천간으로 갑이 하나 있어도 좋은데 간목이 두 개면은 쌍목 이림이라고 하고 간목이 세 개면은 간목의 위세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내가 솟아오르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솟아오르는 그런 에너지잖아요. 경쟁력. 그러니까 나무 세 개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경쟁을 하는 그런 그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경쟁력이 우수하고 이런 사주, 사회성 또한 좋고, 그러니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죠. 또한 그러니까 자진, 자수 이렇게 인성도 국을 이루고 있으니 이 왕한 에너지는 어떻게 화토운으로 가야 좋다. 그래서 목화토운으로 갈 때 좋다. 근데 천간으로는 기토가 오면은 어쨌든 용신운이니까 좋고 천간으로 을목이 뜰 때는 나쁘겠네요. 그죠? 천간으로는 을목은 군겁쟁제가 되기 때문에 을목은 나쁘다. 을목은 나쁘다. 어쨌든 화토운이 좋다. 뭐 이 사주 역시 그러니까 그 목화운으로 흐르잖아요. 그죠? 대운도. 이런 이렇게 신강한 사주 같은 경우 이렇게 천간으로 토를 봤을 때 그러니까
비견이 쟁제하는 그런 사주도 되죠. 그래서 이 비견이 쟁제할 때 이거를 이제 설계해주는 화운이 최고 좋은 거죠. 화운이. 그러면 목생화, 화생토를 해서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화가 막힐 때 문제가 생긴다. 비견쟁제, 형제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조직에서 불화가 생긴다. 이 같은 간목들은 나의 세력이잖아요. 큰 세력인 거죠. 나랑 비슷한 세력들이 같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내가 생재할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당대 호걸은 뭐 혼자 하나요? 옆에 세력이 있으니까 호걸을 하는 거죠. 자, 다음 사주 이렇게 보면은, 그쵸? 그러면 어쨌든 화용신, 목화통명이죠. 자, 다음 사주 자평진전에 나온 사주가 되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되네요. 그죠? 내가 신왕하죠. 신강에서 왕위로 변했죠. 그죠? 그러면 역시 화용신. 상서벼슬까지 올랐다 합니다. 이번 사주도 역시 내가 약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해자에 이렇게 인성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화생토, 토생, 목생화, 화생토, 토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주가 그러니까 역행으로 가다 보니 임신 계유운에 화가용신인데 천간으로 임계운이 당연히 안 좋은데, 이 기토가 조금 막아주는데, 이 기토가 기에 태지여 가지고 좀 힘은 잘 못 써요. 기에 태지여서 힘을 잘 못 쓰는데, 기에 태지라 힘 잘 못 쓰는데 기묘년에 망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비견이 이렇게 재성을 보는데, 겁재가 재성을 이렇게 재성과 함께 오면은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대로 목국토를 당해죠. 그러니까 제대로 목국토를 당해서 이 기토가 무력해지면은, 그러니까 수국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식신병화가 수에 막히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임신, 계유, 금생수에서 수가 많아지는 그 운에, 그러니까 저 기토가 날아갈 때, 기토가 약해질 때 불 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이 사주는 이렇게까지가 또 세력이네요. 그죠? 화용신, 신강의 화용신, 갑신, 금생수, 수국화. 자, 갑신, 금생수, 수국화. 그죠? 갑신은 당연히 금생수, 수국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신금이 이 여자분한테는 남편이잖아요. 그죠? 남편이죠. 남편인데, 그러니까 이 수가 병이에요. 그죠? 병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꽃을 피러 가야 되는데, 자식이랑 같이 붙어 살고, 자식 낳고, 그냥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뭐 해준다고 그러면은, 이게 하는 것마다, 남편이 뭐 하는 행동마다 나한테는 병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식상이 나의 인수잖아요. 남편의 행동이
그러니까 남편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한 게 다 병이 되는 거예요. 병. 이 여자분이 느끼기에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여자분한테는 남편이 뭐 잘해줘도 그게 왠지 무슨 욕심이 있어서 잘해주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간목인 내가 이렇게 인성이 중중하다 보면은, 인성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약간 그 인성이 많은 분들은 좀 자기가 그러니까 좀 자존감이 높잖아요. 좀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좀 공주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성이 중중한 분들은 그러니까 남자를 고르더라도 그러니까 좀 본인의 그런 기준이 그러니까 그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남자를 고르더라도 좀 까다롭게 고르는 경향이 있어요. 까다롭게 고르고 고르다 보니까 나이는 좀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비혼으로 가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인성이 중중한 분들, 노처녀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쨌든 뭐 이런 분들은 인성이 많아도 얻는 그 화가 식상이 용신이니까 결혼하셔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좋은 거고, 그리고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하죠. 기유대운 개미년에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을 했다고 그래요. 이 신금이 남편인데 어쨌든 인신충으로 내 가정국은 좀, 내가 합도 있지만 가정국은 좀 불안한 상황에서 기유대운 개미년에 남자의 입장으로 보면은 상관과 재성의 고장이 오네요. 그죠? 이 재고잖아요. 재성이 고장. 재고. 상관, 재성, 고장. 보면은 어쨌든 운에서는 신금 입장에서는 재고다 보니, 그러니까 재고다 보니 그러니까 여자가 올 수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여자 역시 이 기유잖아요. 기유. 그러면 유금이 뭐예요? 유금이. 그러니까 신자진의 유금은 도화예요. 도화. 신자진의 유금은 도화. 신자진 남편한테도 유금이 도화죠. 도화하고 여자 입장으로서는 도화 관성의 재성이 재관이 같이 왔네요. 그러면은 각기 합을 하면서 그 재관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돈 벌러 가면은 관성이 숨어 있네요. 간목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 여자분도 역시 사회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은 이 시기에는 관이 같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관이라고 해서 다 남자로 볼 수는 없는 거고, 직장이 그런 엔터테인먼트 하는 그런 직장일 수도 있는 거죠. 뭐 영화관이든 뭐 아니면 뭐 편의점이든 뭐 이렇게 화장품 가게든 뭐 이런 쪽에 다 이제 도화의 성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직장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요 기후대운 개미년에 그러니까 남편이 이혼을 해가지고 바람을 펴서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쭉 이렇게 자월의 간목용신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낮에 찍었어요. 그래서 낮에 영상을 찍었더니 좋네요. 역시 낮에 밤에 찍으면 좀 집중할 수 있어서 좋고, 너무 늦은 밤이면 살짝 그 목소리도 졸린데, 저도 밤 늦게 찍으면 더 졸리게 하는 그런 영상을 찍는 것 같아서 사뭇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자월의 관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축월의 관목 용시법에 대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